안녕, 이재식 국어 친구들. 자, 신노트에서 만나다가 오늘은 1회 논술대 해설로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재식 국어학원 상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민혜 선생님입니다. 자, 이재식 국어학원에서 처음으로 논술대를 진행을 했는데 다들 열심히 잘 썼나? 과연 우리 친구들이 5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800자가 넘는 글쓰기가 가능할까 고민을 했는데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었습니다. 다들 아주 열심히 써서 심지어 1200자, 1500자까지 쓴 친구들이 있어서 사실은 읽는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고생했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첫 이재식 국어 논술대회의 마술의 손일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9명의 친구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에 1명, 그리고 최우수상 2명, 그리고 우수상에 6명의 친구들을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부상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따로 모바일로 지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번 논술대회 선정 작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항이 출제가 됐고 각각 350자에서 400자 분량을 작성하도록 했는데 선정 작품 모두 우리 친구들이 7월달과 8월달에 했던 교과 독서였습니다. 너와 나만의 시간 그리고 신짜오 신짜오에서 각각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두 작품은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전쟁과 인간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에서 과연 인간은 끝까지 그 인간성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갈등 상황에서 각 인물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 작품의 공통 주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은 선생님들이 고민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크게 두 항목, 일단은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었고요. 각각의 항목마다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제 이해도, 두 번째는 제시문 활용도, 세 번째는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그리고 네 번째 분량, 다섯 번째 표현의 정확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이 글쓰기에 아주 능숙하진 않기 때문에 이 표현의 정확성의 경우에는 대상을 받은 친구들도 물론 감점의 요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내용적인 부분을 위주로 평가를 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힐게요. 각각의 항목마다 A부터 D까지의 점수가 매겨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종합한 총평으로 여러분들은 각자 성적표를 받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문제는 가와나의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참고하여 너와 나만의 시간에서 현중이와 김일등병의 생존을 위한 선택에 대해 분석하고 둘 중 한 사람을 옹호하거나 비판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의 요구가 길어질 때는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논제의 요구를 답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의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자, 4가지 조건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자유주의적 정의관 그리고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이러한 가지문과 나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키워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정의관과 현중이와 김일등병이라고 하는 이 각 개인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정의관과 인물의 선택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중이 또는 김일등병 한 명을 선택해서 옹호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논제 요구를 반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근거가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었을 때 감점의 요소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살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소설 신짜오 신짜오에서의 갈등 상황을 참고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무엇인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세대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밝히는 것이 두 번째 문항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의 요구를 답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지문에서는
독일과 폴란드의 공동의 역사 교과서 발행의 내용,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관하여 한국 정부의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조건 세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소설에서의 갈등 상황을 정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과해야 하는지 또는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선택한 입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 답안을 선정하기 위해서 청라와 상동, 중등 선생님들 그리고 조교쌤들까지도 총동원이 돼서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답안을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1등은 두 분원 선생님들의 공통 의견에 따라서 정해졌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자,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대상은 석천중 2학년에 재학 중인 강현욱 학생의 답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현욱이는 일단은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가 논지의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1번과 2번 모두 그러한 것들을 고르게 잘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논지 요구를 모두 잘 반영하고 제시문의 활용도에서 감점이 없는 답안들도 많았는데요. 이 답안이 선정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논증의 과정에서 굉장히 창의성이 돋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답안에서는요, 선택한 입장에 대한 근거뿐만 아니라 자, 현중이의 선택에 대한 예상 반론으로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비판받기 위해서는 현중이가 자신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된다. 또 그가 떠나지 않았을 때 생존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제 반론의 근거로 작성을 했다라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2번 답안에서는 논증하는 과정에서 배경 지식을 적절하게 잘 활용했다라는 점이 돋보였는데요. 직접 가해 세대가 아닌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이 후손이 사과를 해야 되는 이유를 드는 과정에서 관련된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하거나 또는 헌법 조항 등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서 설득력 있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특히 개인과 공동체 관계를 스스로 설정을 하고 헌법 1조 1항을 들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국가적 행위로서의 가해의 역사가 있었다면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자, 현욱이 축하해요. 자, 그리고 최우수상에 선정된 친구는 2명입니다. 먼저 축하합니다. 청어중의 조은빈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은빈 학생은 논지의 기본 요구 조건에 대한 반영은 물론이고 제시문을 활용하여 논증하는 과정이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에서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주 돋보였다라는 점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최우수상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자, 상일 중에 임채경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채경이는 1번과 2번 모두 논지 요구를 답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단락의 구성 그리고 전개 방식이 정말 안정적인 매우 모범적인 답안이었습니다. 특히 2번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대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한 사과의 필요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여전히 상처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서로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오해와 증오를 가져와서 화합이 어렵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설득력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명의 우수상을 받게 된 친구들의 명단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자, 청라중 2학년 신성률, 석천중 2학년 이진석, 청남중 2학년 이서연, 석천중 2학년 이유나, 석천중 2학년 이주연, 석천중 2학년 강인우, 이렇게 6명의 학생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6명의 친구들은 최우수상 후보에 있었을 만큼 모두 잘 써줬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선생님들이 고민하게 했던 매우 좋은 답안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했어요. 이렇게 주어진 시간 내에 글쓰기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선운수령이나 그리고 수행평가를 대비하는데 정말 중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다음 대회도 열심히 써서 두 번째 마술의 손을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안녕.